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3개월 동안 공모주와 고군분투하느라 정말 애쓰셨고요. 2분기의 시작을 알리는 4월은 아무래도 조금 한가치일 테니까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서 시간 알차게 쓰시면 좋겠고, 네, 어제 상장 예비 심사 통과한 SK 숄더스와 원스토어는 5, 6월쯤에는 청약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증권 신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내용 확인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첫 번째 거래일에는 G2파워가 상장을 합니다. 4월을 과연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지 상장일의 체크포인트들 같이 짚어보고요. 매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2파워 배정의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텐데 한투는 비례 배정을 할 때 546입 배정 후에 남은 2164주를 2000주 청약 고객 대상으로 추천 배정을 했습니다. 2000주 청약자가 총 35,32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15,000명이 넘는 분들은 아쉽게도 비례 한 주를 챙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KB는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0.52까지도 모두 올림 배정을 했고요. 남은 6,793주에 대해서 2000주 청약자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2000주 청약자가 총 9,881명이니까요. 이 중에서 한 주를 못 받으신 분들도 꽤 되는 거죠. 보시면 2100주를 청약하나 6000주를 청약하나 동일하게 비례 한 주를 받았습니다. 6000주 청약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선 배정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G2파워가 어떤 기업이었는지 조금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간단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G2파워는 CMD, 상태 감지 진단 기술을 적용한 수배 전방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회사였어요. 관급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했고요. 사실 사업 내용이나 공모가나 구주 매출 내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딱히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왔고요. 또 유통시총이 100억 원대라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기는 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규모가 작다는 부분에 베팅한 경향을 보였고요. 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경쟁률 1729.63대 1로 높았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상단 초과 제시 비율이 96.88%나 됐는데 공모가는 그냥 상단에 결정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장일 심리상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1.16%로 그냥 무난한 수준이었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금액이 100억 원대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배정 내역은 어떻게 됐을까? 우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수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입은 없고요. 기관 배정 후에 최종적인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7.99%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세아메카닉스는 수요 예측 때 확약 비율이 6%대였지만 최종적으로는 33% 이상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G2파워는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증가한 비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15일과 3개월 비중이 가장 높아요. 6개월 비중은 5%대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뒤면 시장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꽤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한 유통 가능 물량을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6.96%가 유통 가능했는데요. 21.92%까지 최종적으로 감소했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33억 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2022년 공모주 중에서는요. 상장일 유통 가능 규모가 가장 작아요. 오토엔보다도 작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체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장 후 1개월이 되면요. 재무적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이 전량다 1개월 보유 예수가 걸려 있거든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4.79%나 되는 많은 수량입니다. 1개월 뒤면 매물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한번 따져보면요. 국내 기관이 47.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 그 다음이 기존 주주, 그 다음 해외 기관 순서입니다. 국내 기관과 일반 청약자들이 상장일에 바로 막 매도 물량을 다 쏟아낸다면 좋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유통 가능 규모가 매우 작아서 성과 내기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들 대동단결해서 급하게 매도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들 상장일의 수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면서 최종 확약 비율이 아주 낮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모주들이에요. 보시면 상장일의 시초가는 거의 다 더블, 2배 가격에 형성이 됐고요. 따상을 기록한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상을 달성하지 못한 종목들의 고가 기준의 수익률도 보시면 다 100%가 넘어요. 특히 사이버원과 오토에는 시초가는 좀 부진한 듯 싶었지만 장중에 수급이 붙어주면서 다시 더 올라줬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최종 확약 비율은 27.99%로 다소 아쉽지만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1.92%, 기존 주주 비율도 2.96%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한 금액이 133억 원이라는 게 G2파워의 아주 큰 매력 요인이 되겠고요. 과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시초가 2배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매도 전략은 우선 시초가 더블이 성공한다면 가격은 32,800원이에요. 장전 동시효과의 32,800원 도달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 중요한 건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계속 쌓이느냐 아니면 쌓여있던 물량이 9시 다가오면서 급격히 줄어드느냐 이 여부가 되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세아메카닉스는 반대로 급격히 감소했어요. 당연히 상한가 잔량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따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요. 이때는 9시 장 개시 후에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잔량이 9시 근처가 될수록 감소 추세를 보인다면 잘하면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시초가는 더블에 성공을 할 수 있어도 따상에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따상이 그나마 가능했다면 아주 잠깐 찍고 세아 메카닉스처럼 흘러내려버릴 가능성이 좀 커지겠습니다. 이때는 장 극초반에 매도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워낙에 천편일률적인 공식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 확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시초가가 예상과 달리 부진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인 종목 중에서 시초가가 부진했던 종목은 사이버원과 오토엔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상장일 분봉 차트와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첨부한 그림은 일봉 차트입니다. 왼쪽이 사이버원인데요. 상장일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9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조금 부진했지만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146%대까지 올라줬고요. 심지어 다음날 고가 기준으로는 179%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른쪽 오토엔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장일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플러스 66% 정도였지만 그날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115%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이 다음날에도 상한가, 그 다음날까지도 쭉쭉 오름세를 이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장일의 시초가가 부진하다면 저라면 그냥 놔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차트를 보니까 그러면 상장 다음 날까지 들고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죠. 그래서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의 상장일 2일차 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가장 오른쪽 칸에 적어뒀습니다. 보시면 2일차까지 더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삭 엔지니어링, 피코그램, ITI즈, 지오 엘리먼트는 1일차 대비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 날까지 더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라면요. 우선 내일 따상이나 그 근처에서 팔 수 있다면 바로 다 매도할 예정이고요. 100% 미만에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죠. 요즘에 9시에 따상이나 근처 가격을 잠깐 찍고 훅 흘러내려버리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팔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흘러내릴 때 9시 그 장 초반에 완전 극초반에 겁먹고 파는 것보다는요. 9시 15분까지 한번 지켜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유통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다시 수급이 붙어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후 상황을 좀 보면서 운 좋게 다시 올라주면 매도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다음 날까지 지켜보거나 정리하거나 할 것 같네요. 제 기준의 전략이고요. 제가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나름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장일 장전 동시호가 때 미리 따상 가격에 주문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장 초반 그나마 빨리 주문을 내고 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선 장전 동시호가에는요,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즉 따상 가격인 42,600원에 미리 매도 주문을 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9시 장시작 이후에는 정해진 시초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또 주문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때부터는 따상 가격에 매도 주문이 가능한 거죠. 근데 따상을 1초 찍고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그나마 내가 좀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빨리 주문을 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우선 시초가 더블 성공은 확실하다 싶으면요. 58분쯤부터는 8시 58분쯤부터는 지정가 주문으로 세팅을 하고 매도 단가와 수량만 미리 입력을 좀 해두세요. 이때 매도 단가를 따상으로 하시거나 몇 호가 조금 낮춰서 입력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뭐 150% 정도면 만족한다 하면 41,000원에, 140%면 만족한다 하면 39,350원에, 이런 식으로 우선 입력만 해두시고요. 어차피 이때 주문 버튼을 누르면 호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메시지가 뜨고 주문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만 해두시고 매도할 수량도 입력만 해두시고요. 그리고 9시 시초가가 결정되는 그 시점에 바로 매도 버튼을 빠르게 누르시면 그나마 체결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들 9시 땡치고에 매도 주문을 막 많이 내버리면 따상 도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나는 불안한 게 너무 싫어서 초반에 주문을 내고 체결 확률을 좀 높이고 싶다면 미리 따상 가격이나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주문 버튼만 누르시는 게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게 따상 시원하게 말아 올려주고 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3월 거래 내역 쭉 정리해 보시고요. 4월 계획 미리 세워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